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자, 오늘 이 시간은 2021년의 마지막이죠. 12월의 마지막 12월 27일자 부동산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현황은 서울과 수도권 현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서울과 수도권의 분위기, 이번 주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7일자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 0.07,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전세가격 상승률 역시 소폭 하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움직임은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거의 움직임은 이제 하방에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이 좀 위축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경기도의 매매가 상승률 역시 0.07로 지난주 0.10에 비해서도 또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서울과 경기 약간 시차를 두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자, 여기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0.09로 지난주 0.20에 비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지죠. 전세가 상승률은 0.12에서 0.11로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3개월간의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이제 마지막 주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떨어지는 모습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상당히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전반적인 그동안의 흐름도 제일 마지막쯤에 조금 보여드리면서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마지막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역별로 구별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노도강의 상승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이 노원구 지역이지만 뭐 한 달간 0.16이니까 거의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도강 지역은 지금 좀 몇 주에 걸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직전까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던 지역,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오히려 타격이 돼서 가장 움직임이 낮은 곳 중에 하나로 지금 바뀌어버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용성광 지역도 거의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요. 마포구 0.14, 성동구 0.10, 광진구 0.20, 한 달간 상승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승세가 떨어졌구나 생각하기가 쉽죠. 자, 그 반면에 용산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용산구도 크게 높은 상승률은 아닙니다. 자, 전반적으로 서울의 분위기, 딱 두 지역만 보더라도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있죠. 자, 기타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종로구가 가장 높았었는데요. 종로구 상승률이 조금 주춤한 반면에 이제는 서대문구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로구 상승률 별로 높지 않고 나머지 지역도 보면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자, 기타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평균적으로 보면 0.0 몇 대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강북 노원 노도강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마용성광 지역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강남 쪽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서부 지역부터 보게 되면 영등포구가 지난주에 조금 더 높은 모습이었는데 별 차이는 안 나지만 양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강서구 0.14, 양천구 0.10,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0.06, 0.04, 관악구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노도강, 그다음에 광진구, 뭐 같이 마용성광 지역 이런 지역과 비교해서 거의 뭐 같은 모습인데 상대적으로는 강남 서부가 조금 더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강남권의 상승률은 금방 전까지 보셨던 것들이 뭐 0.2, 0.3대였는데 서초구의 상승률이 한 달간 0.98, 거의 1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초구 한 달간 상승률 0.98, 강남구 0.67, 송파가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은 한 달간 강동구까지 0.62대의 상승률, 흔히 말하는 강남 4구 지역의 움직임,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대적인 지수로 높은 지수는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결국에는
가격대가 높았던 강남권 그리고 일부 용산권을 제외하고는 움직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나쁘게 표현하게 되면 초토화가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서초, 강남, 강동구, 이렇게 강남 3구, 4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그래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결국 시장의 분위기가 대출 규제와 같은 그 요인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도정기 또는 관만기 이런 부분을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강남권의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쯤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이제 한 주가 지나가면 내년이 될 텐데요. 내년에 다가오게 되는 각종 변수들, 예를 들어서 정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중과 세금 중과와 같은 것들에 대한 약간 좀 완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또다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걸 가지고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 하락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경기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 중에서 서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양주가 0.91, 좀 전에 강남 지역의 서초구가 0.98, 강남구, 강동구가 0.6대였었죠. 나머지 지역은 0.23 이렇게 정도 나오는 지역이었는데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양주 지역이 0.91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은 양주 0.29, 의정부 0.27. 뭐 그동안의 상승세와 비교하게 되면 별로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위기상으로 보게 되면 서북부 지역에서는 흔히 말하는 외곽 지역의 움직임이 이번 주도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천의 압도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은 이천은 구리, 남양주, 하남주 이 3개 지역 위주로 그동안 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대신 움직임이 적었던 곳들의 움직임이 강한 현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 이천의 매매가 상승률 0.49,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요. 전세가격 상승률 역시 0.5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남서부 지역의 상승률인데요. 경기도 그동안에 안산, 그 중에서도 단원고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부천이 조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반면 광명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상승세가 아니라 약간 마이너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달간 모습이 광명이 상당히 움직임이 좀 부족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만안구하고 우왕 지역의 움직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지금 이 과천, 안양 지역, 이 지역이 전세 가격은 거의 뭐 초토화 수준인 것 같아요. 0.11, 과천 마이너스 0.11, 그 다음에 만안 같은 경우 0.10, 안양 동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0의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지금 올리기 바로 전날 우리 신사임당님하고 같이 라이브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 급매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지역을 노리고 있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 동남부 지역들은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분당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그렇지 않고요. 가장 높은 지역이 기흥구의 모습이지만 사실상 뭐 0.2에서 0.5대 그렇게 강한 움직임은 아니죠. 경기도 동남부 하게 되면은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남서부 지역의 부천의 0.77, 만안구의 0.48, 그 다음에 양주의 0.91, 이천의 1.42와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곳이 없죠. 즉 아까 서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가 나타났던 것이 노도강이었다. 근데 이번에 거의 초토화됐다. 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역에서 동남부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최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평택, 오산, 안성 중에서 오산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1.23, 이천이 아까 1점 몇이었었죠?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천이 1.42 정도였는데 오산 같은 경우는 1.23.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 자체는 최남부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 최서부, 동부 지역,
이천 지역의 움직임이 가장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번 주에 오산의 움직임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 움직임이 좀 받쳐주는 듯한 평택과 안성 같은 경우가 둘 다 0.3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조금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결국 서울과 경기 지역을 보게 되면은 서울의 중심부, 그다음에 경기도 외곽주부 지역이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 가장 강했던 노도강 지역, 그다음에 경기 동남부 지역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효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은 좋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지역에 갭을 벌리는 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완전 외곽 지역이라고 말하는 지역들에게 갭 메우기 장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중간 지역이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제가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벌리기와 메우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의 중간 지역이 지금 조금 움직임이 덜한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시장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천의 모습도 보게 되면은요. 인천의 모습은 이번 주 한 달간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1포인트를 넘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0.8 이상의, 서구를 제외하고는요, 0.8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중구의 움직임이 가장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조금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지만,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중심부와 경기도 외곽부, 인천도 약간 경기도 외곽부와 좀 비슷한 느낌을 갖는다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외곽 지역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그래도 좋게 나타나고 있고 하방 경직성이 뛰어나게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좀 힘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결국 이번 주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을 끝내고 이제 종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 3개월간의 흐름이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매우 좋지 않게 판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월간 매매가 상승률을 한번 좀 더 기간을 좀 넓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고요. 경기, 그다음에 인천 지역인데요. 가장 처음에 해당되는 이 지역이 2013년부터 제가 작업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왜 그랬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제가 임의로 2014년도부터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1년 전의 모습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1년 전에 보여줬던 모습 보시는 것처럼 지금 쭉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9월, 10월부터의 모습을 봤죠. 바로 이 시점부터 해서 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그동안 상승세가 꽤 오래 이어졌던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9월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갔던 경우가 지난 2019년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급격히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좀 그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인천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흐름이 좀 뒤늦게 왔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 기간을 2013년이 아니라 2014년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파동처럼 이어지는 과정의 한 단계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래도 그 이전 장에 있었을 때 가장 최악이었던 2019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상승장이 어느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상승의 동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흐름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진폭이 나타나는 것들은 상승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모습, 아직도 공급 부족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가지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반등에 다시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처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처럼 반등의 기미가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이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을요, 이렇게 그래프로 움직임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 하락폭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주간의 월간의 상승률인데요. 월간의 상승률인데 어떤 달에 상승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도 상승을 했고 하면 그 전에 가격보다 높아졌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승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락 구간 이게 2013년도의 모습,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의 모습, 우리가 주춤했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해당되는 마이너스를 보였던 이 부분의 모습조차도 이전보다는 높아진 가격대, 그리고 2019년보다 지금 현재 주춤하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높아진 가격대. 결국 바꿔 말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서울과 경기, 인천, 이제 좀 이따 경기와 인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모습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지금의 현재 이 흐름 자체가 상승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이 부분이 나중에 뭐 1월달, 2월달에 마이너스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2019년도의 모습, 2013년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높은 곳이 서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느껴지는 모습, 한 3개월간의 모습으로 굉장히 좀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야 뭐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전반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고요. 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기도의 최근 2년간의 상승률 매우 높았고, 그동안에 떨어졌던 모습, 2019년도의 모습, 2018년 하반기부터 19년도의 모습, 그리고 2013년도의 모습 마찬가지죠.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인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은 2013년도에 하방 경직성이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하방의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올라간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하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이 별로 보이지 않죠. 거의 평평한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손치더라도 그동안의 서울, 경기, 인천의 모습으로 봤었을 때 이 하방 경직성, 아마 이제 인구가 많고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준에서 들어갔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 지금 현재 이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단기적 3개월간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의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흐름 자체로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주 12월 27일자 서울과 경기, 인천의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의 모습이 계속 3개월간의 흐름이 조금 하방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적으로 조금 긴 구간을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방의 느낌이 어떻게 보면 반등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12월 27일자 서울과 수도권 현황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가 되겠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의 첫 번째 주간의 매매가 상승률, 기타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